여러분도 될 수 있고 옆집 누나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게 보통 2838 세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대선배님으로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된다. 오늘 이제 미용실에서도 젊은 친구분이 청약을 하고 싶다 그래서 20대 중반이거든요. 당연히 청약이 지금은 안 되겠어. 부모님이 집 사고 싶어 해? 아니래요. 결혼해? 그랬더니 아니래요. 왜? 그랬더니 아니 너무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10만 원씩 청약을 붓고 있대.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냥 차라리 주식부터 해. 저 하고 있대. 삼성전자 주주래. 아이고. 그런 건 이제 되게 잘 샀죠. 이제 월급을 알토란처럼 모아서. 그렇지만 이제 찌들을 키워가려면, 파이를 키워가려면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주식에 대한 사이트 2개를 알려줬어요. 또 하나는 요즘 시황브리핑과 보고서 분석 이런 걸 잘해주시는 분 2개를 찝어주면서 그러면 이걸 보면 부자가 되고 다 주식을 잘하네. 이거를 보는 구독자가 다 부자가 되면 다들 완전 부자가 됐지.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? 너가 시행착오를 하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걸 볼 거를 내가 막아준 거야 지금은. 내가 한 시행착오 중에 다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좋더라 라고 너한테 이렇게 골라줬잖아. 여기까지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몫이고 너는 얼마큼 복습하고 응용하고 실천을 하는지는 거기서부터 너의 몫. 네가 그것을 잘 해내면 너는 이거를 통해서 부자가 될 것이고 너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똑같은 구독자들의 한 분일 뿐인 거고. 자, 이제 2030 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. 제일 큰 문제가 시드머니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아요. 왜냐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긴데 완성된 사람들은 과정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.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있었다라는 거고 내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. 돈이 적으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. 아끼는 것이 기본이에요. 돈이 없을 땐 다 쓸 수가 없어요. 저도 극한까지 3년을 그랬거든요. 3년을 정말. 그게 되고 나서는 계속 아끼면 또 안 돼요. 그런 과정까지 오시기를 바라고요. 젊은 분들한테 그거 너무 먼 얘기일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. 한 20년 정도. 20대 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. 공부에 대한 투자, 아주 작은 투자라도. 두 번째는 그럼 30대 때 직장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공부해둔 것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추가적인 고정 수입이 생겼을 때 기간 3년 내지 5년 동안 뭉치고 절약한 돈을 절약만 해서 저축만 하면 안 돼요. 불려야 해요.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.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고 다 좋아요. 어떻게 이거를 20대 때 공부를 많이 해놓은 들은 게 많으면 딱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매일매일 무슨 유튜브의 그 경제 프로를 보는 친구가 있어요.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거를 조용히 있었지만 다 하나씩 샀다라는 거예요.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. 그 대신 한 주, 2주 그렇죠. 한 것과 안 한 것의 그 액션은 뭐였냐면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이런 것들. 그러면 30대 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고 그럼 40대 때 정착을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거나 자산 형성이 좀 되어 있으면 심적으로 회사 다닐 때도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게 좀 덜 할 거예요. 그러면 50대 때는 결정할 수 있어요.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인가? 다녀야지만 돼서 다니는 것과 내가 옵션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. 젊을 때는 일단 시드머니 확보가 중요하다. 공부에 확실히 쓸면 대출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사실 동의해요.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까지만. 너무 고금리가 아닐 것. 막 사채 이런 건 안 되죠? 근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막 대출받아서 뭘 산다? 돈이 있는 여사님이 그랬다고 하면 오케이. 그렇지만 젊은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전 반대. 결과가 좋은 거는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젊었을 때 다 너무 까먹으면 트라우마가 와요. 근데 또 돈을 다 까먹잖아요? 젊은 분들 재기할 수 있어요. 너무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망하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당장 내가 내일 망했어요. 나가서 양말을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. 사실 저는 할 수 있어요. 저는 집이 굉장히 한번 망해봤잖아요.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.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.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젊었을 때는 약간 실패를 해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게 하는 것도 나의 스스로에 대한 공부, 책에 다 있어요. 아니 멘토를 잘 만나도 되고. 그런 것들이 젊을 때 20대 때는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30대 때 월급 벌이가 생겼을 때 흥청망청 하지 않을 것. 이 흥청망청의 기준이 서로 다르겠지만 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요. 나 너무 고시 공부도 오래 했고 취업 준비도 오래 했고 이걸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데 조금만 띄워놓고 내 근로로 보상하지 말고 근로는 재투자하고 이 자산으로 불린 돈 갖고 자본소득으로 욕구를 채우는 이게 훨씬 좋죠. 저도 이제 31인데 20대 중반부터 30살까지 미친 듯이 움직였거든요. 정말 뚜벅이로 움직이니까 매일 밤 임장 다니면 다리가 막 붓고 이래서 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굉장했어요. 근데 20대가 지나고 나서 내가 30대에 다가오는 나에게 뭘 해줄까 그 마음이 든 순간이 바로 자본소득이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굴려져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게 된 순간이더라고요.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.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그 보상
나에게 자본소득으로 내가 열심히 굴려서 자본소득이 막 쌓이고 물욕이 없어요. 어머. 감사한 건 있어요.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.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도 이제 붙이죠. 그 병원비가. 그렇지만 그거를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규모가 된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요번에 사실 차는 바꿨어요. 차가 저희가 굉장히 낡은 차를 21만 킬로까지 탔기 때문에 좋은 거로, 그 대신 남편이 보상을 받았어요. 좋은 차로 바꿔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물욕이 없어요. 좋아하는 아이템이 바뀐 거예요. 저도 뭐 좋은 백을 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간절하진 않아요. 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좀 맛있는 걸 먹을 때 내가 밥값을 한 번 더 통쾌히 낼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좀 느껴요. 근데 부동산이 침체기가 오고 내가 현금이 돌지 않는 그런 시기가 혹시라도 나에게도 위기의 시기가 오면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에는 사주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아요. 그런 걸 할 수 있는. 근데 물욕은 사실은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건데 에코백을 드나 저는 쇼핑백도 많이 종이 쇼핑백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내가 괜찮아요. 그냥 내가 괜찮으면 되거든요. 저는 이제 목표가 되게 낮았어요. 그 낮은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. 저도 처음에 막 집 개수가 늘어나고 이럴 때는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. 친구들한테 너도 막 부동산 투자에 너무 좋아. 막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막 쇼잉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단계가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순간 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부동산이 꺾이면 나의 자산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계산을 잘 안 해요. 내가 얼마를 지금 벌었다, 얼마나 가지고 있다. 그냥 지금 당장 올해 1년 동안 꾸려야 될 돈, 5년간 내가 지출해야 될 돈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만 먼저 고려를 하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내가 굳이 이렇게 쇼잉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는 월천대사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주연 대표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저와 좀 비슷합니다. 제가 뭐 대표님처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성향이 친구들이 제가 부동산을 하는지 몰라요. 굳이... 나는 처음에 얘기 많이 하고 다녔어. 그때 좀 철이 없을 때 자랑을 좀 많이 하고 나도 좀 그때 철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워. 저는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나이대가 20대가 그런 거 왜 해?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때잖아요. 그냥 즐기면서 살아. 대학 다니는데 뭐 그런 거 왜 해? 그냥 부동산 얘기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거. 근데 그것도 요즘에 너무 애쓰지 않아요. 이제 도와줄 때 예를 들면 청약이 궁금하대요. 그럼 청약을 공부할 수 있는 책과 그 곳을 알려줘요. 그래서 그것을 책하고 공부한 다음에 뭘 물어보면 그 다음에 또 도와주지. 이 정도 규모에서 여기 가면 정보가 있어. 이걸 추려봐까지. 그 다음은 너의 목. 그 사람의 몫이에요. 예전에 그것도 굉장히 안달복달하면서 안타깝고 막 화가 나고 막 왜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. 가정인 것 같아요. 이주연 대표님 닉네임이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네, 정말 월 1000이실까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심지어는 제 일반 지인들도 그 흐름이 1000이래 직장인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죠. 저도 그래서 목표가 처음에 5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500 갖고는 세금 내고 못 뛰고 하면은 안 된다고 1000만 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닉네임이 그렇게 된 건데요. 원래 목표는 월세 10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이제 중간에 하는 과정에 월세를 좀 줄이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많이 갈아타죠. 월세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대출도 많아야 되고 또 전세가 낀 물건들이 많게 되면 또 보유세도 늘어나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월세로는 1000만 원이 안 돼요. 월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시세 차익분이라든가 매해 돌아올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. 그 사이클들이 있는데 그렇죠. 그 사이클상 저는 회수되는 좀 무리하는 거를 멈췄던 순간이 있거든요. 19년부터 이제 계속 내년에 돈 생기면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좀 다져가지 않으면 규모가 커졌을 때 망할 수도 있겠다. 흑자도산이라고 하잖아요. 저는 한번 굉장히 심하게 망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꾸려온 것들을 잘 해온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. 그때 조금 쉬어줬더니 그게 좀 효자가 돼서 아직도 몸테크를 하고 있어요. 저는 금전적으로 좀 숨통이 트여있는 단계예요. 저도 이제 다시 월세를 좀 줄여서 전환했던 부분들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다시 돈이 좀 이렇게 나오는 과정으로 갈아탈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. 이제 다음 스텝으로 또 가는 거예요.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속상한 얘기인 거예요.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. 저는 그냥 활동을 하니까 알려져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특출난 케이스는 아니에요.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옆집 누나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주변에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정말 제일 잘하거나 제일 돈 많이 번 케이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 너무 많아요. 저는 단순히 그런 분들 중에 그냥 말재주가 있고 그래서
활동을 많이 하는 것 뿐이라는 거.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조금 활동을 줄여가면서 내실을 좀 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여러 가지를 들어갔는데 올해는 조금 더 줄여서 활동이 작년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. 예, 오늘 아주 애정하는 동생 비타씨 님의 새로운 새 코너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인터뷰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